안녕하세요. 영어발전소 이영민입니다. 자, 오늘도 오늘의 어법 문제 저와 함께 풀어보시겠습니다. 자, 역시 ABC 유형이죠. 자, 내용 보실까요? The place of the conversation has an effect on the language 라고 지금 첫 번째 문장이 진술 문장으로 떡하니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자, of에 의해서 걸려 있는데요. 자, of에서 걸릴 때에는 항상 A of B라고 할 때 이렇게 B의 A로 넘어간다는 점. 따라서 conversation이 주어가 아니라 conversation의 장소, 이 장소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장소가 have an effect on 하면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뭐 이런 뜻의 수거였습니다. 물론 여기에 형용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language, 언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 뒤에 보시니까 for example, 예를 들었으면 대화의 장소가 대화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예를 들어주겠다라는 어떤 신호이죠, 지금. 그 다음 문장 보실게요. 사람들이 speak more formally in their workplace than they blank at home 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훨씬 더 정형화되게, 즉 형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디서? 직장에서요. 무엇보다 그들이 집에서 뭐뭐 하는 것보다 라고 해서 요즘에 올해 지금 가장 핫하게 출제가 되고 있는 대동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대동사 문제는 항상 선행동사가 누구인가를 따지는 게 중요한 문제였죠. 지금 보시면 are 비동사고요. do 일반 동사입니다. 선행동사가 누구일까요? 바로 speak라고 하는 일반 동사에 대한 대동사를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do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집에서 a person,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람들은요 might say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Come on, I wanna go out. 무슨 말일까요? 그냥 약간 구어적인 표현이죠. 아우, 좀 나갈래. 뭐 이런 정도의 어떤 형식을 갖추지 않은 그러한 문장입니다. 반면에 the same person, 똑같은 사람이 at work, 직장이라면 아마 might say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Shall I live here? 제가 좀 자리를 비워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굉장히 어떻게 formally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윗문장에서 집에서 하는 것보다 직장에서 조금 더 격식을 갖추어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는 것에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역시 똑같이 of에 의해서 지금 주어는 people이 아니고요. 앞에 있는 relationship, 관계가 이게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ho부터 이렇게 묶어주시면 자, 이 문장의 동사가 affect일까, affects일까를 물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좀 전문적인 용어로 주어에 대한 동사의 수일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주어가 누구인가 이걸 따지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관계사 절은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미는 거였고 선행사는 A of B의 B 관계이기 때문에 실제 주어는 B가 아니라 B의 A로서 relationship 이게 주어가 되겠네요. 따라서 단수형 동사인 affect가 알맞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리하시면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의 관계, 이 관계가 주어입니다. 그 관계가 영향을 미치는데요. 무엇에 영향을 미치냐면 the language, 언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또 한번 예를 들어주고 있죠. 한 여성은 may talk, 이야기할 텐데요. 어떻게? in a different way,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딸한테요. 그리고 엄마한테요. 그리고 그녀의 비서한테요. 자, 그래서 보니까 만약에 그녀가 were very angry, 굉장히 화가 났어요. 화가 나는 상황이라면 그녀는 뭐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이야기할 거예요. 누구한테? 딸한테. 뭐라고? to shut up, 닥쳐. 그죠? 그 다음에 엄마한테는 뭐라고요? hush, 좀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서한테는 quiet down, 그만하게, 진정해, 조용히 하시게, 뭐 이런 정도로 또 이제 대화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그런 관계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 속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은 가정법 문제입니다. 이상하게 그 한국에서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정법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고 그게 선입견 같은데 좀 그렇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가정법 문제가 나오면 두 개의 싸움입니다. 가정법은 모든 가정법에서 가정법이 과거일까요? 과거 완료일까요? 요거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if 가정법입니다. if 가정법 보이시죠? if she 하고 나와 있는데요. 이 if 가정법의 기본적인 공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외우시기 쉽도록 지금 정답은 would거든요. 왜 would냐면
if절에 were이라고 if 과거형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입니다. 그걸 표로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if 가정법인데요. if 가정법의 시제를 나타내주는 시제 공식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if 가정법 시제 공식은요. 자, 일단 둘로 나누셔야겠죠? 자, 두 가지는, 첫 번째는 if 과거고요. 두 번째는 if 과거 완료입니다. 자, if 과거와 과거 완료는 뭐의 차이냐면 if절 동사의 시제 차이입니다. if절 동사의 시제가 과거이냐 과거 완료이냐인데 if절이 먼저 if를 쓰고 주어를 쓰고 여기에 과거형 동사가 들어갑니다. 그럼 if 과거 완료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자, if를 쓰고 그 다음 주어를 쓰고 과거 완료니까 had 플러스 pp가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를 나누는 기준이 뭐였다? if절 동사의 시제 차이다 요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우리는 이게 지금 조건절이 앞으로 튀어나왔으니까 뒤쪽에 주절을 쓸 겁니다. 주절 구성 보실게요. 일단 주절에 주어 필요하겠죠? 둘 다. 자, 그리고 나서 조동사가 들어갑니다. 가정법 조동사는요. 조동사가 들어가는데 네 가지입니다. 우슈쿠마예요. 우슈쿠마. 이게 공통입니다. 그래서 would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should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could가 들어갈 수도 있고 might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would는 예정이고요. should는 의무, could는 가능, might는 추측이라고 합니다. 자, 이랬을 때 가정법 과거일 때에는 뒤에 동사 원형을 받아가시는 거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일 때에는 우슈쿠마 플러스 have pp라는 형태로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동사 우슈쿠마는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에서 공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이렇게 간단하시죠? 과거일 때는 동사 원형으로 과거 완료일 때에는 have pp로 받아준다. 그래서 조금 전 문제에서 if she were very angry라고 if절에 과거형 동사가 나왔죠? 그래서 이쪽에는 will이 들어갈 수가 없네요. would나 should, could나 might 플러스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 하는 패턴이었죠. 뭐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if 과거는 현재에 대한 이야기고요. if 과거 완료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서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현재의 반대, 그 다음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의 반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으실 거고요. 가정법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핵심은 뭐였다? if절의 동사 시제와 주절에서의 동사 시제, 이것을 잡아내서 어떻게 비교를 할 것인가, 내용은 어떤 것인가, 자, 이것에 초점을 두는 문법형 문제 객관식과 그 다음에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즉 이런 말이죠. 내가 만약 부자였다면 저 차를 사는 건데 이거를 직설법으로 표현을 하면 내가 부자가 아니라서 저 차를 못 사요. 이렇게 바꿔주는 건데요. 그 직설법 전환에 대해서 부분은 나중에 서술형 대비 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어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